안녕하세요. 영통 베이비하우스 진석군입니다. 이제 출산 준비를 하시는 분들이 대부분 유모차를 볼 때 절충형 유모차를 보고 계시고 아마 이 세 제품을 한 번씩은 검색을 해보셨으리라 생각합니다. 오이스터 4 절충형 유모차, 실버크로스 듄2 절충형 유모차, 줄즈 허브2 절충형 유모차, 이렇게 세 가지가 아마 가장 많이 검색도 해보시고 실질적으로 좀 구매까지 이어지는 그런 제품들인 것 같은데요. 비교해보는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영통 베이비 하우스. 자, 일단 절충형 유모차이기 때문에 아무래도 소비자분들이 보셨을 때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시는 것 중에 하나가 바로 무게겠죠. 그리고 폴딩했을 때 사이즈일 것 같습니다. 이제 많은 분들이 지금 이 절충형 유모차를 알아보고 계시다는 거는 디럭스 유모차보다는 좀 더 컴팩트하고 휴대성이 어느 정도는 있는 제품이었으면 좋겠다, 이런 고민의 절충형 유모차를 보러 오시는 거기 때문에 그 부분을 가장 먼저 보려고 해요. 그래서 이제 이 세 제품의 일단 무게를 알아볼 건데, 공식 스펙상 써있는 무게를 토대로 하면은 오이스터4가 9.5kg, 실버크로스 듄2가 10.1kg, 그리고 줄즈 허브2가 9kg이고요. 사실 냉정하게 무게는 실제로 체감을 하면 듄2와 오이스터4는 일반적인 절충형 유모차들보다는 무거운 편에 속합니다. 그리고 줄즈 허브2가 딱 절충형 표준 무게 정도인 것 같아요. 그래서 실물을 이렇게 들어보시게 되면은 꽤 차이가 나는 무게라는 점, 이제 그걸 짚고 넘어가고요. 그리고 두 번째, 이제 폴딩. 아무래도 오이스터4가 이번에 3에서 4로 넘어오면서 오토 폴딩으로 좀 변화를 했죠. 그래서 의자를 접어주게 되면은 이렇게 무게가 실리면서 저절로 접어지게끔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손잡이를 통해서 이렇게 들 수 있게 되어 있고요. 실버크로스 듄2도 이제 오이스터4처럼 오토 폴딩은 아니지만 정말 편한 폴딩을 보여주는데요. 이제 의자를 접어주신 다음에 핸들 부분에 있는 버튼을 눌러서 이렇게 접어주시게 되면 셀프 스탠딩이 되면서 이렇게 폴딩 되는 모습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줄즈 허브2 같은 경우에는 실버크로스 듄2와 같은 방식으로 되어 있지만 이제 방향이 좀 다른데요. 앞복이 있을 때는 이제 의자를 앞으로 가져와서 이렇게 접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별도로 락이 있진 않지만 이렇게 핸들 부분 내려놔서 셀프 스탠딩 할 수 있고요. 가로, 세로, 높이 이 세 개를 모두 더한 수치, 센티미터 단위로 했을 때 이제 줄즈 허브2가 144cm이고요. 듄2가 155cm, 그리고 마지막으로 오이스터4가 164cm입니다. 폴딩 사이즈는 줄즈 허브2가 가장 작고 오이스터4가 가장 큰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실제로 이 줄즈 허브2가 실물로 보시게 되면은 폴딩 사이즈가 꽤나 컴팩트합니다. 그리고 마치 휴대용 유모차처럼 숄더 스트랩이 들어가 있어요. 그래서 숄더 스트랩으로 이렇게 매주면은 꽤 무게 부담 없이 약간 에스컬레이터라던가 계단을 이제 오르락 내릴 때 굉장히 좀 더 편리하게 다닐 수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비교하시는 세 개의 모델 중에서는 가장 휴대성에서는 줄즈 허브2가 좋은 모습을 보여주고요. 무게와 마찬가지로 오이스터4와 듄2 같은 경우가 무게는 비슷하고 폴딩 사이즈도 이제 이렇게 비슷한 편이지만 그래도 오이스터4가 좀 이따 이제 안정감에서 제가 칭찬을 하겠지만 바퀴 인치가 가장 크죠. 딱 영상에서도 확인되시겠지만 굉장히 큰 사이즈의 바퀴를 가지고 있는데, 특히 이제 바퀴의 사이즈가 굉장히 중요한 게 차에 넣을 때 바퀴가 이제 이렇게 걸리는 경우가 있거든요. 앞바퀴나 뒷바퀴나. 그래서 바퀴 때문에 좀 더 차에 넣을 때는 오이스터4가 조금은 이 두 제품 대비해서는 조금 더 불편한 감이 있을 수 있다, 이렇게 설명드리겠습니다. 근데 뭐 사실 이 세 제품이 정말 잘 판매되는 이유가 다른 절충형 유모차나 디럭스 유모차들을 비해서는 정말 컴팩트한 편이거든요. 네, 그리고 폴딩하는 방법 같은 경우도 이제 정리를 하자면 오이스터4는 이제 오토 폴딩으로 접어지지만 듄2와 줄즈 허브2도 뭐 불편한 편은 아닙니다. 다만 이제 여자분 혼자서 아이를 안고 이제 접는다고 생각하면은 그래도 오이스터4가 좀 더 편할 수 있겠죠. 자, 이제 제품들 언폴딩하는 모습도 보여드릴 텐데요. 이제 오이스터4 같은 경우는 프레임을 먼저 들어 올려주시면은 유모차가 저절로 이게 서 있는 채로 펼쳐지게 되고요. 그 다음에 의자 들어 올려주시고 가드 다시 펼쳐주시면 되겠습니다. 이제 접을 때 가드가 저절로 접어지게 되어 있고요. 듄2 같은 경우에도 잠금을 풀고 핸들을 먼저 펼쳐 올려주시면 똑같이 유모차가 펼쳐지게 됩니다. 그 다음에 뒤에 프레임 아무데나 잡고 의자를 끌어 올려주시면 이렇게 펼쳐진 모습 볼 수가 있고요. 마지막으로 허브2 같은 경우에는 별도로 잠금 장치가 없기 때문에 그냥 핸들 들어 올려주시게 되면 유모차가 이렇게 펼쳐지고 의자
내려주시면 되겠습니다. 이제 세 제품 모두 양대면 방향 상관없이 폴딩할 수 있다는 장점 가지고 있고요. 자, 다음으로 짚어볼 부분은 바로 유모차들의 주행 성능 부분인데요. 일단은 상대적으로 바퀴 인치 사이즈 자체 그리고 프레임의 두께가 이제 줄즈 허브투가 가장 작고 얇다 보니까 아무래도 핸들링이 조금 더 이 세 개랑 비교하면 떨어진다고 느낄 수 있지만 확실히 줄즈가 이 유모차 명가답게 굉장히 이 작은 바퀴에서도 뿜어져 나오는 부드러운 핸들링을 느껴볼 수가 있습니다. 실제로 저희가 줄즈 허브2 쓰시는 분들의 후기를 보면 오히려 이제 바퀴가 큰 오이스터4가 조금 더 나는 바퀴가 움직이는 게 좀 둔하다고 느꼈다 이런 분들이 계실 정도로 굉장히 줄즈 허브2의 이 볼 베어링이 고급으로 들어가 있음을 느낄 수가 있죠. 절충형 유모차잖아요. 저는 줄즈 허브2가 절충형 유모차 평균으로 보면은 완전 그 이상을 하는 엄청난 핸들링을 가지고 있다고 생각을 하고, 그리고 또 중요한 게 있습니다. 이제 안정감을 이제 바라봤을 때 그럼 진석군 휠인치가 좀 더 작으니까 허브2가 안정감이 제일 떨어지겠네요 이렇게 말씀을 해주실 수 있는데, 제가 리뷰에서도 말씀을 드렸지만 프레임이 없는 해먹 시트 방식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이너 쿠션, 기본적으로 제공되는 이너 쿠션을 한 겹 제거하면 이렇게 메쉬로 되어 있는 모습을 볼 수가 있죠. 그러다 보니까 아무래도 유모차 자체에서 충격을 걸러주지 못하더라도 이 좌석 시트가 아이에게 가는 충격을 걸러주기 때문에 아이가 느끼는 안정감이 굉장히 좋다라는 점, 그래서 줄즈 허브2 쓰시는 분들의 만족도가 굉장히 좋은 부분도 바로 이 부분이 크게 작용하는 부분입니다. 이 핸들링은 절충형 평균 이상 정말 좋은 핸들링을 보여주고, 시트도 이제 프레임이 없는 해먹 시트로 되어 있기 때문에 절충형 중에서는 아이가 느끼는 안정감이 정말로 좋다 이렇게 마무리를 해보고요. 자, 이제 듄의 핸들링을 알아볼 텐데요. 이제 듄은 분위기에서도 뿜어져 나오지만 정말 우아한 핸들링을 보여줍니다. 정말 부드럽고요. 특히나 이제 이 유모차 전체적인 프레임의 탄탄함에서 오는 그런 부드러움이 있습니다. 이 어딘가 걸리는 느낌이 전혀 없고요. 이제 바닥에 정말 잘 밀착돼서 바닥에서 떨어지지 않으려는 그런 느낌도 정말 인상적입니다. 그래서 사실 듄2가 절충형에서는 어나더 레벨의 핸들링이기 때문에 디럭스급의 핸들링이라고 봐주시면 정말 좋을 것 같아요. 하지만 뭐 바퀴 인치는 리프2 대비해서는 좀 더 작은 바퀴로 되어 있고요. 그리고 제가 리뷰에서도 굉장히 강조를 하는 뒷바퀴의 구조 덕분에 굉장히 또 안정감이 좋은 유모차죠. 그래서 저희가 리뷰에서도 말씀을 드리지만 이렇게 핸들을 눌렀을 때도 유모차가 엎어지는 느낌이 없는 그런 유모차인 것이 특징입니다. 실버크로스 듄2가 정말 많이 판매되는 이유 중에 하나가 이 우아한 핸들링 느낌 덕분이지 않을까 싶습니다. 이제 듄 쓰시는 분들 대부분 다 이러고 계세요. 다 이렇게 이제 핸드폰 보시면서 이렇게 있거든요. 근데 사실 그럴 수 있는 유모차가 몇 없는데 듄 쓰시는 분들이 유독 그러시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부분, 안정감적인 부분 정말 좋다 이렇게 마무리하고요. 자, 마지막으로 오이스터4의 핸들링, 안정감 부분 이제 알아볼 텐데요. 바로 눈에 보이시겠지만 정말 큰 바퀴를 가지고 있습니다. 처음 이제 런칭했을 때는 이제 디럭스 유모차라고 불렀었는데요. 이제 오이스터4가 오토폴딩이 되면서 정말 컴팩트하게 접어지고 쉽게 접어지다 보니까 절충형으로 이제 컨셉을 바꿔서 이제 판매를 하고 있는데, 디럭스 유모차의 핸들링이라고 느껴질 정도로 정말 안정감이 느껴지는 묵직한 핸들링을 보여줍니다. 야외 촬영 리뷰를 한 적이 있는데 알게 모르게 이 휠 베이스가 늘어나면서 오이스터3 대비해서 핸들링이 좋아진, 더욱 개선된 모습을 보여줍니다. 그래서 이 세 개 중에서는 어떻게 보면 가장 안정감이 좋다 이렇게 표현을 할 수도 있는데요. 또 다르게 표현해서 이제 줄즈 허브2랑 가장 상반되는 바퀴 사이즈를 가지고 있다 보니까 이 부분이 어떻게 보면 취향이 좀 갈리는 부분일 수 있습니다. 오히려 남자분들은 약간 나 듬직하다 해서 이제 좋아하실 수 있는데, 특히 여자분들이 바퀴 인치가 크다 보니까 부담스럽다 혹은 나는 끄는 게 좀 무겁다 이렇게 느끼실 수도 있습니다. 걸리는 느낌으로는 전혀 없습니다만 이제 접지 면적이 좀 더 넓다 보니까 바퀴가 좀 더 돌 때 아무래도 바닥에 닿아 있는 면적이 더 넓으니까 바닥에 닿는 이 느낌이 좀 더 무겁게 느껴지시겠죠. 그런데 이제 그런 부분도 사실 오이스터4를 쓰시는 분들한테 물어보면 오히려 더 만족도로 오시는 분들이 많기 때문에 이 부분은 너무 크게 걱정은 안 하셔도 될 것 같고요. 다만 이렇게 새 제품들과 비교했을 때는 안정감적으로는 어떻게 보면 가장 딱 체감도 되는 가장 좋은 안정감을 보여주지만 핸들링적으로는 조금은 이 두 제품과 비교했을 때는 둔한 느낌이 없지 않아 있다 이렇게 표현할 수 있겠습니다. 근데 꼭 이 핸들링 부분은 정말 객관적으로 표현을 하려고 해도 정말 어려운 부분이거든요. 취향에 따라 다를 수 있습니다. 그래서 꼭 저희 영통 베이비하우스 매장 오셔서 실물 끌어보시기를 꼭 추천드려요.
되게 좋아 보인다. 여기 어디랬지? 수원 영통? 아 너무 오래 걸리는데? 잠깐! 방문해 주실 필요 없습니다. 카카오톡 플러스 친구 영통 베이비하우스 추가하시면 전국 최저가로 지금 그 자리에서 비대면 결제 무료 배송 가능합니다. 세 제품 모두 절충형 유모차이기 때문에 양대면, 즉 방향 전환이 가능하게 되어 있는데요. 이 세 제품이 방향 전환하는 방법이 다르게 되어 있습니다. 일단 먼저 줄즈 허브투부터 알아볼 건데요. 뒤쪽에 있는 각도 조절 레버를 통해서 이렇게 각도를 총 4단계로 조절할 수 있게 되어 있는데요. 이 4단계에 넘어서 앞으로 오면 또 딸깍하고 걸리는 느낌이 납니다. 이때 의자 시트를 앞으로 가져오게 되면 짜잔! 이렇게 굉장히 쉽게 빠지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 상태에서 반대로 꽂아주면은 이렇게 방향 전환을 할 수 있게끔 되어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어른의 키 높이에서 굉장히 편안하게 이렇게 들고 방향을 바꿀 수 있는 그런 방식이라고 설명드릴 수 있고요. 듄2 같은 경우에도 똑같은 위치에 레버가 위치해 있습니다. 그래서 단계를 총 3단계로 각도 조절을 할 수 있게 되어 있고요. 양쪽 측면 부분에 메모리 버튼이 들어가 있습니다. 버튼을 누르면 이렇게 버튼이 눌려 있게 되고요. 그대로 들어 올려서 뺄 수 있고 반대로 내려놔주면 꽂을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메모리 버튼으로 되어 있는 방식이 이제 여자분들이 하기에 굉장히 편합니다. 이 버튼을 누르는 힘과 들어 올리는 힘을 정말 따로따로 쓰는 거기 때문에 이게 버튼을 뭔가 누르면서 든다던가 버튼의 위치에 따라서 좀 여자분들이 힘들어하는 경우가 있지만 굉장히 편리하게 하실 수 있는 방식이고요. 마지막으로 오이스터4의 양대면 하는 방법 보여드릴 텐데요. 일단은 등 뒤에 있는 레버를 통해서 3단계로 각도를 조절할 수 있게 되어 있고요. 그 다음에 등받이를 세울 때는 레버를 따로 조작하지 않아도 세워지게 설계가 되어 있습니다. 오이스터의 양대면 방식 같은 경우는 아예 엉덩이 부분에 손잡이가 있어서 손잡이를 들어 올리면 굉장히 손쉽게 빠지는 모습 볼 수 있습니다. 다른 부분을 잡고 들면은 빠지지 않고요. 근데 이 손잡이 부분을 딱 잡고 들면은 이제 손쉽게 빠지는 모습 볼 수가 있습니다. 반대로 이렇게 내려놓으면 되고요. 이제 이 시트를 제거하는 방식 같은 경우에는 저는 제가 느끼기에는 좀 더 여자분들이 가장 좀 익숙해지는 데는 시간이 좀 걸리는 방식인 것 같습니다. 하지만 새 제품 중에서는 가장 빠르게 시트를 분리하는 방법을 가지고 있죠. 자, 실버크로스 듄2와 오이스터4는 이렇게 높이를 조절해주는 어댑터가 별도 액세서리로 나오고 있는데요. 높이 어댑터가 예전에는 디럭스 유모차에서만 가능한 액세서리였는데 이제 듄2와 오이스터4는 절충형 유모차인데도 지원을 하고 있고 그래서 아까 보여드렸던 양대면 버튼으로 시트를 빼준 다음에 이 어댑터를 이렇게 설치하면 시트 높이를 높일 수가 있고요. 이렇게 시트를 높이게 되면 시트 높이 약 65.5cm, 66cm 나오네요. 쿠션이 있다 보니까 한 0.5cm 정도 오차가 있는 점 양해 부탁드리고요. 이렇게 66cm면 사실 거의 디럭스 유모차 높이이기 때문에 절충형 유모차의 단점인 이 높이도 보완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더더욱이 아이가 이제 부모님과 가까이 있다 보니까 유모차에 있는 시간을 조금 더 편안하게 있을 수가 있겠죠. 다만 이렇게 절충형 유모차는 어댑터가 있을 때 폴딩을 하게 되면 당연히 부피가 좀 더 커지기 때문에 장시간 보관을 할 때는 어댑터를 제거해 주시는 게 좋고요. 자, 다음으로 오이스터4의 높낮이 조절 하는 방법을 보여드릴 텐데요. 오이스터4도 똑같이 아까 동일하게 시트를 빼주신 다음에 어댑터를 꽂아주시고 시트를 꽂아주시면 되고요. 듄2보다 좀 더 높은 것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시트 높이를 재보면 높이가 또 동일하게 쿠션에 따라 좀 다를 수 있는데 76.5, 77cm. 보통 디럭스 유모차가 높이가 60cm대고 절충형이 50cm대, 휴대용이 40cm대에 있거든요. 근데 굉장히 높은 디럭스 유모차보다 더 높은 높이를 보여줍니다. 오이스터3의 한 중반부부터 해서 이제 이 높이 어댑터가 런칭을 했는데 사실 이 오이스터 브랜드의 가장 만족도가 높았던 이유 중에 하나가 바로 이 높은 높이지 않았을까 싶어요.
자, 마지막으로 짚어볼 부분 바로 디자인 부분입니다. 항상 현장에서는 꼭 디자인에 대한 거를 정말 강조를 많이 하는데요. 이제 지금 보시기에는 무게 차이, 사이즈 차이 정말 많이 나지만 절충형 유모차라는 성질은 크게 다르진 않거든요. 지금 영상에서는 당연하지만 오이스터4가 뭔가 좀 더 크고 뭔가 이렇게 두껍게 보일 거고 줄즈 허브가 좀 더 이제 얇고 슬림해 보이는 거는 당연합니다만 꼭 실물의 느낌을 직접 두 눈으로 봐주시면 좋을 것 같은데요. 새 브랜드가 디자인에 추구하는 바가 정말 많이 다르죠. 일단 가장 먼저 줄즈 허브2부터 보면은 기본적으로 굉장히 매트한 컬러들을 많이 사용하기 때문에 5가지 컬러 모두 굉장히 튀는 느낌은 아니라는 점. 근데 정말 깔끔한 느낌이고요. 은은하게 그런 고급스러움이 느껴지는 그런 제품이라고 항상 리뷰에서도 말씀을 드리고요. 나사가 보이지 않는 그런 디자인을 또 갖고 있으면서 프레임도 정말 깔끔한 모습을 보여줍니다. 그래서 오히려 저는 저희 매장 현장에 있을 때보다 야외에서 약간 줄즈 유모차들을 보면 저 유모차 뭐지? 너무 예쁜데? 근데 봤더니 좀 줄즈인 이런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휴대용 유모차는 딱 보면은 뭔가 어쨌든 되게 작아 보이고 좀 약해 보이고 이런 느낌이 있거든요. 근데 허브2는 실물을 보시면 굉장히 탄탄해 보인다라는 느낌이 들고 또 은근 크네? 이런 느낌이 또 있습니다. 그리고 또 굉장히 줄즈 허브2에 큰 아이들이 타 있는 경우를 제가 굉장히 많이 보거든요. 그래서 저 절충형 유모차이지만 오래오래 또 사용할 수 있는 그런 모델이다. 이 영상에 보시기엔 좀 작아 보이시겠지만 또 막상 실제 사이즈는 그렇지 않다라는 점 꼭 강조드리고 싶고요. 특히나 이 디자인적으로 좀 더 이렇게 매트하고 차분한 걸 좋아하시는 분들은 꼭 줄즈 허브2 실물 보셨으면 좋겠고요. 듄2의 디자인을 보게 되면 내가 고급 유모차다 라고 딱 말하는 것처럼 정말 이런 럭셔리함, 우아함을 또 보여주는 느낌이고 영국 브랜드답게 이렇게 크롬 부분을 정말 적재적소에 잘 써놓은 것이 좀 특징인 것 같습니다. 저는 그리고 개인적으로 실버크로스 듄2 역시 이제 허브2처럼 밖에 부분에서는 나사가 보이지 않고 안쪽에 이제 리벳이 있는 디자인인데 중간중간에 있는 이런 크롬 디테일들 과도 정말 잘 어울리게 디자인을 정말 많이 신경 썼다라는 부분이 느껴지는 그런 느낌입니다. 이 디자인 때문에 그냥 구매하시는 분들이 정말 많았거든요. 그 정도로 디자인이 정말 고급스럽고 예쁜 유모차라는 점. 듄 모델이 우리나라에서 약간 절충형 유모차의 눈높이를 디자인적인 눈높이도 많이 높여주지 않았나 그렇게 생각을 해봅니다. 자, 마지막으로 오이스터4의 디자인을 볼 텐데요. 매장 현장에 있으면 오이스터4를 그냥 정말 순수하게 예쁘다라고 표현하시는 분들이 정말 많습니다. 오이스터4가 절충형 대비해서는 정말 두껍고 큰 바퀴 그리고 프레임도 더 두껍게 되어 있다 보니까 굵직굵직한 선이 딱 이렇게 보이면서 많은 분들의 약간 디자인 호불호 없이 예쁘다라는 평이 굉장히 많고요. 그리고 특히 이 샴페인 색상 프레임을 가장 이제 우리나라에 각인시켰던 것도 이 오이스터다 보니까 길거리에서 봤을 때 정말 예쁘다라는 느낌이 드는 그런 유모차고요. 정말 만족도가 높지 않나 싶습니다. 그래서 오이스터4가 또 많이 받는 칭찬 중에 하나가 바로 가성비인데요. 이 다른 이제 고급 유모차들과 대비했을 때 디자인적으로도 꿀리지 않는 그런 가성비를 보여준다는 게 정말 큰 장점이지 않나 싶습니다. 디테일하게 정말 비교해야 되는 부분이 많은데 그러면 이제 영상 길이가 너무 길어질 것 같아서 저희가 각각 제품들의 리뷰가 있기 때문에 리뷰를 봐주시면 감사드리겠고요. 오프닝에서도 말씀을 드렸지만 실물을 보셔야 된다는 점, 원단의 이런 텍스처라던가 약간 가죽의 질감이라던가 이런 것도 정말 다르고 호불호가 많이 갈리는 부분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꼭 가까운 매장에서 실물을 만져보시고 끌어보시면서 본인의 취향에 맞는 유모차를 선택하시기 바라겠습니다.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 하고요. 혹시 이 세 제품에서 좀 더 비교하고 싶으신 부분이 있거나 궁금한 점이 있다면 댓글로 남겨주세요. 오늘 영상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